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이 바쁘신가요? 몸은 의자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아까 나눈 대화로 돌아가 내가 그 말을 괜히 했나 하고 되짚고 또 한편으로는 내일 일을 앞당겨 걱정하느라 이미 지쳐있진 않으신가요?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분들은 남들보다 더 많은 신호를 받아들입니다. 말끝의 미묘한 흔들림, 표정의 작은 변화, 분위기의 온도 차이까지. 그래서 남들은 그냥 지나가는 하루도 여러분에게는 여러 번 파도치는 하루가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남을 배려하려고 더 조심했는데도 마음이 편해지기는커녕 더 불편해집니다. 괜찮아지려고 애쓸수록 생각은 더 많아지고 잠자리에 누우면 오늘의 장면이 또렷해지고 그러다 어느 날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해야 하지? 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하신가요? 오늘 영상은 예민함을 없애는 법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민함은 타고난 감각이고 때로는 삶을 아름답게 보는 눈이기도 하니까요. 대신 부처님 가르침의 흐름을 빌려 그 예민함이 여러분을 해치지 않도록 방향을 바꾸는 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덜 흔들리는 사람은 무엇을 다르게 하고 생각이 폭주할 때 마음을 어디에 두며 타인의 시선과 내 마음의 경계를 어떻게 세우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놓아야 편해지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말이지요. 끝까지 들으시면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붙잡을 수 있는 5가지 기준이 생깁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를 빼앗기지 않는 법, 후회와 걱정이 몰려올 때 스스로를 구하는 짧은 문장, 관계 속에서 지치지 않는 거리, 그리고 잠들기 전 마음을 가볍게 정리하는 습관까지.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편이 되도록요. 예민한 분들은 대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잘 느낄까? 이 질문으로 바뀌는 순간 예민함은 약점이 아니라 성향이고 성향은 다루는 법을 배우면 삶의 힘이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마음이 괴로워지는 이유를 살펴보면 많은 괴로움이 사실에서 오지 않고 마음이 덧붙인 이야기에서 옵니다. 누군가가 무심코 한 말이 있지요. 사실은 한 문장인데 내 마음은 그 문장 뒤에 수십 개의 뜻을 달아놓습니다. 나를 무시한 건가? 내가 싫어진 건가? 내가 실수한 건가? 예민한 사람은 이 덧붙이는 속도가 빠르고 덧붙이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하루 지나면 있는 장면을 나는 며칠을 들고 갑니다. 결국 예민함이 문제가 아니라 예민함이 붙잡는 방식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연습이 시작됩니다. 예민한 분들이 가장 먼저 익혀야 할 것은 분석이 아니라 알아차림입니다. 분석은 대개 마음이 불안할 때 시작되고 알아차림은 마음이 살아날 때 시작됩니다. 분석은 왜 그랬을까, 무슨 뜻일까 하며 더 깊이 들어가지만 알아차림은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하고 한 걸음 물러납니다. 이 한 걸음이 삶을 바꿉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마음속에 작은 표지판 하나만 세워두시면 됩니다. 지금은 해석의 시간이다. 이 표지판이 보이면 그 다음은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선택이 가능한 순간부터 예민함은 나를 찌르는 칼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눈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누군가가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예민한 분은 바로 느낍니다.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요. 여기서 마음이 습관대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혹시 내 말이 마음에 걸렸나? 오늘 분위기가 이상한데 내 탓인가? 그런데 알아차림으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말수가 적다. 표정이 굳어있다. 내 마음이 불안해진다. 여기까지만 적습니다. 사실은 사실로만, 내 마음은 내 마음으로만 놓는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흐름에서 말하는 있는 그대로 보기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건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며 이야기를 키우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예민한 분들은 남의 마음은 잘 읽는데 정작 내 마음은 늦게 알아차립니다.
남의 표정은 초기에 잡는데 내 몸의 신호는 끝에 가서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몸을 기준으로 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 몸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가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어떤 분은 목이 먼저 답답해지고, 어떤 분은 가슴이 조여오고, 어떤 분은 속이 더부룩해지고, 어떤 분은 어깨가 딱딱해집니다. 그 신호가 나타나는 순간 이미 마음은 과열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뒤늦게 참아야지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지금부터는 쉬어야 하는 때구나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예민한 분에게는 참음이 해결이 아니라 조기 발견이 해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쉬느냐? 대단한 걸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단지 속도를 조금 늦추는 겁니다. 물 한 모금 마시고 시선을 창밖에 두고 숨을 한 번 길게 내쉬는 것. 이게 너무 사소해 보여도 예민한 분에게는 아주 큰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예민한 마음은 대개 앞으로 달리기 때문입니다. 아직 벌어지지 않은 장면을 미리 만들고 미리 상처받고 미리 후회합니다. 그 흐름을 끊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생각을 붙잡는 게 아니라 지금의 감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손에 쥔 컵의 온도, 발바닥이 바닥을 누르는 느낌,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 이런 감각은 오직 지금에만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호흡을 자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호흡은 생각보다 느리고, 호흡은 과거에 살지 않고, 호흡은 미래로 뛰지 않습니다. 예민한 마음을 현재로 데려오는 가장 쉬운 길이 호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민한 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예민함은 나를 약하게 만드는 성질이 아니라 내가 무엇에 집착하는지 빨리 알려주는 감지기입니다. 예민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예민함이 집착의 지점을 빨리 울리는 겁니다. 인정에 집착하는지, 완벽함에 집착하는지, 관계의 안정에 집착하는지, 체면에 집착하는지, 감지기가 울릴 때마다 내가 왜 이러지라고 나를 탓하지 말고 내가 지금 뭘 꼭 붙들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세요. 그 알아차림이 쌓이면 예민함은 점점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예민한 분들의 마음을 가장 지치게 하는 두 가지 뿌리, 바로 집착과 두려움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폭주시키는지, 그리고 생각이 폭주할 때 어떻게 멈춰 세울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민한 분들의 하루는 겉으로 보면 조용한데 속에서는 전쟁이 벌어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가만히 있는 시간에 더 심해집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누워서 잠을 청하다가도 갑자기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 장면 하나가 불씨가 되어 생각이 줄줄이 붙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마음은 숨이 막힙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괴롭히는 근원을 흔히 집착과 두려움의 흐름에서 봅니다. 예민한 분들은 이 두 가지가 손을 잡으면 생각이 더 빨리 달립니다. 인정받고 싶은 집착, 실수하고 싶지 않은 집착, 좋은 사람이고 싶은 집착, 관계가 깨질까, 두려운 마음, 무시당할까, 두려운 마음, 건강이 나빠질까, 두려운 마음. 이것들이 합쳐지면 생각은 더 이상 대비가 아니라 자기 공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누군가에게 보낸 문자에 답이 늦습니다. 사실은 상대가 바쁘거나 휴대폰을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민한 마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가 실수했나? 괜히 보냈나? 나를 불편해하나? 내가 너무 부담 줬나? 이렇게 가능성이 계속 붙습니다. 생각은 원래 나를 지키려는 기능이라서 위험 신호가 켜지면 더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이때의 생각은 실제 위험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 마음만 깎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는 답을 찾는 것보다 열을 식히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생각을 멈추려고 애쓰면 더 커집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먼지를 손으로 잡으려 할수록 물이 더 흐려지듯이 생각을 억지로 끊으려 하면 마음이 더 소란해집니다. 대신 생각을 바라보는 위치를 바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이 지나가고 있다로 바꾸는 겁니다.
아주 작은 말바꿈인데 이 말바꿈이 생각과 나 사이에 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생기면 멈추는 순서가 잡힙니다. 첫째로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이 올라오는지 이름을 붙입니다. 불안인지 서운함인지 분노인지 죄책감인지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은 덩어리에서 모양이 됩니다. 모양이 되면 다룰 수 있습니다. 둘째로 몸으로 내려옵니다. 몸이 먼저 안정되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숨을 길게 내쉬고 손바닥을 펴고 발바닥에 힘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과열이 꺼집니다. 셋째로 행동을 하나만 정합니다. 생각은 여러 개를 동시에 해결하려 할 때 폭주합니다. 그러니 행동은 하나만 잡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 물 한 잔 마시기, 창문 열고 공기 바꾸기, 잠깐 밖에 나가 3분 걷기, 내일 오전에 전화하기로 정해두기. 이렇게 행동이 정해지면 생각은 더 이상 끝없는 회전이 아니라 방향을 갖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민한 분들은 마음이 괴로울 때 내가 왜 이러지라고 자꾸 자신을 탓합니다. 그런데 탓한다고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딱딱해집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자비는 남에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해질 때 가장 먼저 들어야 할 말은 꾸짖는 말이 아니라 다독이는 말입니다. 지금 마음이 놀랐구나. 지금은 쉬어야 한다.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지 말자. 이 말이 곧 수행입니다. 거창한 말이 아니라 마음을 살리는 말이 수행입니다. 또 하나 생각이 많은 분들은 밤이 힘듭니다. 낮에는 바쁘니 견디는데 밤에는 조용해지면서 생각이 더 크게 들립니다. 이럴 때는 마음이 결론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이해해야 잠들 수 있다. 상대 마음을 알아야 잠들 수 있다. 그런데 그 결론은 밤에 안 나옵니다. 밤에는 불안이 더 커지기 때문에 결론도 왜곡됩니다. 그래서 밤에는 해결을 하지 말고 정리만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의 나는 내일 다루게 두자. 그 태도가 마음을 살립니다. 이걸 반복하면 어느 순간 생각이 와도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예민한 마음을 흔드는 가장 큰 바람, 타인의 시선을 어떻게 다룰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괴로움은 실제 사람보다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의 눈 때문에 생기거든요. 예민한 분들은 사람을 잘 봅니다. 상대의 말투, 표정, 침묵, 분위기까지 세밀하게 읽습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실수하지 않으려 애씁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애씀 때문에 더 흔들리기도 합니다. 사람 마음은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누군가는 서운해하고 아무리 친절해도 누군가는 오해합니다. 그럴 때 예민한 분들은 자신을 더 조입니다. 내가 부족했나 보다. 내가 더 맞춰야 하나 보다. 그러다 보면 관계는 남아있는데 내 마음은 사라집니다. 불교에서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중요하게 봅니다. 타인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내 통제 밖입니다. 상대가 나를 좋게 볼지 나쁘게 볼지 오늘은 기분이 어떤지 그건 그 사람의 삶의 흐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민한 마음은 타인의 마음을 내 책임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늘 죄인처럼 살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부터 연습이 시작됩니다. 타인의 기분은 타인의 몫으로 돌려놓는 연습입니다. 시선을 내려놓는 첫걸음은 내 마음이 어디서 가장 흔들리는지 보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흔들리는지, 모임에서 평가받는 느낌 때문에 흔들리는지, 자녀에게 좋은 부모로 남고 싶은 마음 때문에 흔들리는지, 그 지점을 알아야 그 자리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타인의 평가를 기준으로 삼으면 평가가 바뀔 때마다 내 마음도 같이 바뀝니다. 하지만 내 기준이 있으면 남의 말은 참고가 되되 내 삶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고집이 아닙니다. 기준은 도리이고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나는 무례하게 살지 않겠다. 나는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지 않겠다. 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겠다. 나는 내 몸을 해치면서까지 남을 맞추지 않겠다. 이런 기준이 생기면 누군가가 나를 오해해도 마음이 덜 무너집니다. 오해는 아프지만 내가 내 기준을 지켰다면 그 아픔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준 없이 살면 오해가 아픈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잃은 것이 더 아픕니다. 그리고 예민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누구의 눈으로 나를 보고 있는가? 내 눈으로 나를 보고 있나요? 아니면 남의 눈으로 나를 보고 있나요? 남의 눈으로 나를 보는 습관이 강하면 혼자 있을 때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지도 않는데 계속 긴장합니다. 그럴 때는 아주 단순한 문장을 마음에 붙여두면 좋습니다. 나는 나의 주인이다. 이 말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표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건드릴 때마다 이 말을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잠깐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또 하나의 지혜는 타인의 시선을 완전히 없애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 속에서 사니 시선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시선을 참고로 쓰는 것과 판결로 쓰는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참고는 내 삶을 다듬지만 판결은 내 삶을 부숩니다. 누군가의 말이 내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나 그 말이 내 존재를 부정하는 쪽이라면 그건 그 사람의 말로 두어야 합니다. 내 마음 법정에서 판사가 되게 하면 안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타인의 시선보다 더 현실적으로 우리를 지치게 하는 문제, 바로 경계의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특히 예민한 분들은 미안함 때문에 경계를 자주 무너뜨리는데 그 미안함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평온을 좌우합니다. 예민하고 따뜻한 분들은 되게 착합니다. 부탁을 받으면 거절이 어렵고 누군가 힘들다 하면 같이 마음이 무거워지고 상대가 서운해할까봐 내 사정을 뒤로 미룹니다. 젊을 때는 그걸로 버텼는데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고 회복이 느려지면서 그 착함이 내 삶을 갉아먹기도 합니다. 예민한 분들이 중년에, 노년에 더 쉽게 지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음은 예전처럼 다 해주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책감이 올라옵니다. 죄책감이 올라오면 더 무리합니다. 무리하면 더 지칩니다. 이 고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나를 포함한 자비입니다. 나를 빼고 남만 챙기면 자비가 아니라 희생이 되기 쉽습니다. 희생은 잠깐은 가능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하면 결국 관계가 삐걱거립니다. 그러니 경계는 이기심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마음의 기술입니다. 경계는 크게 두 가지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는 말의 경계이고 하나는 시간의 경계입니다. 말의 경계는 아니오를 말할 수 있는 힘입니다. 예민한 분들은 거절하면 관계가 깨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런데 관계는 거절 한 번으로 깨지는 게 아니라 무리한 친절이 쌓여서 마음이 다 닳아버릴 때 깨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 거절은 관계를 깨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가게 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투가 중요합니다. 단호하되 거칠지 않게, 미안해하되 흔들리지 않게. 내가 마음은 있는데 지금은 어렵다. 이번엔 내가 감당이 안 된다. 이런 말은 충분히 어른스럽고 충분히 따뜻합니다. 시간의 경계는 더 중요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하루에 너무 많은 감정과 정보가 들어오면 금방 과열됩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비어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는 시간, 연락을 받지 않는 시간, 그저 쉬는 시간. 이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마음은 계속 노출됩니다. 사람의 마음도 피부처럼 계속 햇빛을 받으면 데입니다. 가려주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니어 세대는 특히 가족의 마음을 많이 씁니다. 자녀 걱정, 손주 걱정, 배우자 건강, 형제 간 관계.
마음이 쓰이는 건 당연합니다. 문제는 그 걱정이 내 하루의 전부가 될 때입니다. 내가 오늘 숨 쉬는 시간보다 남 걱정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면 삶이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를 세울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돕고 할 수 없는 만큼은 내려놓는다. 돕는 것은 사랑이지만 내려놓는 것도 사랑일 수 있습니다. 내가 다 해주면 상대는 성장할 기회를 잃고 나는 삶을 잃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흐름에서는 중도가 중요합니다. 치우치지 않는 길. 지나치게 억지로 돕지도 않고 지나치게 냉정하게 끊지도 않는 길. 그 중도가 경계입니다. 그리고 경계를 세우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안함입니다. 예민한 분들은 이 미안함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다시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경계를 지킨 뒤의 미안함은 되게 짧습니다. 경계를 무너뜨린 뒤의 후회는 되게 깁니다. 미안함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나를 지키는 중이다. 그러면 미안함이 죄책감으로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마지막으로 예민한 마음이 매일 편해지도록 만드는 생활 습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음 공부는 깨달음이 아니라 습관에서 완성됩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줄이며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평온을 만듭니다. 예민한 분들이 평온해지는데 필요한 것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하루의 속도를 바꾸는 작은 습관입니다. 마음은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대개 아침과 밤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많은 분들이 곧바로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뉴스부터 보고 연락부터 확인하고 오늘 할 일을 떠올리며 마음이 먼저 달립니다. 예민한 분들은 이때 이미 피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아주 짧은 틈이 필요합니다. 눈을 뜨고 바로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30초만이라도 숨을 느끼고 오늘 내 마음의 속도는 어떤가를 한번 묻는 겁니다. 그 짧은 질문이 하루의 중심을 잡습니다. 예민한 마음은 중심이 없을 때 더 흔들립니다. 중심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아침에 30초에서 만들어집니다. 낮에는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예민한 분들은 할 일을 많이 쌓아두면 마음이 계속 긴장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일을 줄이는 게 아니라 하루의 마음을 단순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 꼭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면 마음은 실패할 가능성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불안이 올라옵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실수가 늘고 실수가 늘면 자책이 늘어납니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해 오늘의 목표를 많이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기로 바꾸셔야 합니다. 한 가지를 하더라도 급하게 하지 않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마음을 두고 하는 겁니다. 느림은 게으름이 아니라 마음의 정확함입니다. 그리고 예민한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밤입니다. 밤에 마음을 정리하는 습관이 없으면 생각이 잠을 갉아먹습니다. 잠이 부족해지면 예민함이 더 올라옵니다. 예민함이 올라오면 관계가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밤에는 해결이 아니라 마감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결론 내려 하지 말고 오늘은 오늘로 덮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잠들기 전 마음이 복잡할 때 이렇게 해보시면 좋습니다. 오늘 하루에서 내 마음이 흔들렸던 장면을 하나만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다시 분석하지 말고 그때의 내 마음을 한 문장으로만 정리합니다. 서운했다. 불안했다. 외로웠다. 억울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럴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럴 수 있다. 예민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허락하지 않아서 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을 허락하면 감정은 흘러갑니다. 감정을 금지하면 감정은 굳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흐름에서 괴로움은 붙잡을 때 커집니다. 허락하고 흘려보내면 작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은 자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한가? 우리가 붙잡는 것 중 상당수는 사실 내일이면 옅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게 전부처럼 느껴집니다. 예민한 마음은 가까운 것을 크게 보고 먼 것을 잊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10년 뒤에도 이 일이 나를 이렇게 흔들까? 이렇게 한 번만 물어도 마음이 조금 풀립니다. 지금의 내가 너무 좁은 방에 갇혀 있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민함은 평생 함께 가는 성향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라 예민함이 나를 해치지 않게 다루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5파트를 따라오셨다면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은 특별히 둔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은 내려놓을 때를 알고, 멈출 때를 알고, 거리 둘 때를 알고, 쉬어갈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지혜는 나이와 함께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예민함이 지혜로 바뀌는 시점은 여러분이 마음을 탓하지 않고 마음을 돌보기 시작할 때입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마음은 참 쉽게 흔들립니다. 특히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분들은 남들이 그냥 넘기는 일에도 마음이 오래 머물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조여오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한 것은 분명합니다. 예민함은 고쳐야 할 흠이 아니라 다만 방향을 잡아야 할 마음의 감각이라는 것. 생각은 나를 지키기 위해 생기지만 집착과 두려움이 붙으면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기도 한다는 것. 그래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분석이 아니라 알아차림이고 더 큰 참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경계이며 더 빠른 해결이 아니라 잠깐의 멈춤과 숨이라는 것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삶을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잡한 마음을 단순한 자리로 되돌려 놓습니다. 오늘부터는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평온은 무엇인가? 물 한 모금, 한 번의 긴 숨, 한 걸음 느린 속도, 한마디에 오늘은 여기까지. 그런 사소한 선택들이 쌓여 마음의 체력이 되고 결국 삶의 고요가 됩니다. 오늘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이 이야기를 다른 누군가와 나누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고요한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도록 이어지는 하나의 인연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의 나도 괜찮습니다.